아내 살해 의혹 있으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사용이 인정하십니까? 한 대 때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을 정도로 때린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안방으로 기어 들어갈 정도로. 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사건이 아주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아내의 심장이 파열되고 이 갈비뼈가 다소 골절된 상태였다는 부검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장현 교수님,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한 사람은 유승현 전 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사건 규모를 설명드리자면 지난 15일 늦은 오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119에 신고 전화가 먼저 접수가 됐어요. 경찰이 아니라 119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119가 출동을 했겠죠. 출동을 해보니까 아내는 이미 사망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연락을 했고 경찰에 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신고자, 바로 남편이고 지금 이제 저는 아직 아닌가요? 예. 이 남편이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내가 폭행해서 숨지게 됐다. 근데 단지 그 현장에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골프채에 혈흔이 묻어있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 심각한 폭행이었다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술병이 3병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 한 병은 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도 좀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웃주민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얼마나 좋겠는지 사박상 자리에서 보았죠. 감정이 격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폭행을 하게 됐다.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유승현 전 의장은 순간적인, 그러니까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 폭행 정도가 너무 끔찍합니다. 배상훈 교수님, 범행된 당시 유 전 의장 심리적인 상태가 좀 불안정했겠죠? 예. 요거를 이제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탈개인화라는 표현도 좀 애매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면은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자기를 놓아버리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과도한 흥분 상태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과도한 흥분 상태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부터 사실은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고 흥분이 높아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계획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흥분된 상태에서 계획성의 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단순히 디퍼스널리제이션이 있다고 해서 우발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그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골프채가 옆에 이렇게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골프채가 바로 옆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 골프채가 저 옆방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폭행을 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심장이 파열된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보통의 힘을 갖고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시차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도구적인 것도 시차적으로 연관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프로파일러님, 이게 왜 이렇게까지 때렸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기 여부에서 밝혀진 게 좀 있나요? 동기는 이제 지금 전원되는 건 그겁니다. 아내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을 보통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건너 듣게 되면 더더 이제 분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분이 전해 들은 것 때문에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잔인하게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과거 폭력 상태, 폭행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장현 교수님. 예. 이분이 범죄예방위원, 이런 부대표도 지내고 그러셨네요. 심지어는 청소년 보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꾸준히 블로그나 이런 SNS 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러니까 일반 정치와 조금 다른 소소한 내용들을 자주 올리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역 정치인,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따뜻한 지역 정치인의 이미지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활동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보호사, 그리고 게다가 각종 폭행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질 때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의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내용이 과거에 썼던 따뜻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런 폭행 사건이 뒷받침되니까 오히려 더 쫙 살짝 소름이 끼치면서 이중적인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본인의 행동,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아왔을까라는 네. 많은 후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약간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유승현 전 시의장 폭행치사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내 살해 의도 아내 살해한 혐의 있으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폭행치사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폭행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에는 이제 묵묵부답이면서 아내 살해 의도는 있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하했습니다. 배성훈 교수님, 저 행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쉽게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 유체 이탈 화법 비슷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유발된 건 아니다. 즉 부인의 어떤 것을 내가 따지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라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행동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이다, 우발적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게 법정에 가면은 사실 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살인에 있어서 이제 고의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경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어떤 그 당시 상황을 많이 조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때에 따라서 상해치사가 될 수 있고 살인죄가 될 수 있고 네. 또 범행의 동기 자체를 갖다가 피해자가 부여를 했다. 그러면 형량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범죄 사실이나 기소를 할 때는 결국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말에 의거해서 범죄 사실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해치사죄는 형량에 있어서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사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면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이루고 나서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죠. 나는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단지 폭행을 해야 할지 상해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나는 사망할 줄까지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포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폭행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아내가 방에 들어간다면 인기척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은 나는 폭행해서 상처를 입힌 건 맞은데 그다음에 죽은 것까지는 내 책임이 없다. 인과관계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범죄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상해치사 정도만 인정을 하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사실 검토는 되고 있잖아요. 살인죄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골프채를 사용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에 할지 이런 데 자상이 있다고요. 자상은 애리한 걸로 그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깨진 소주병에 의해서 그러한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리고 국가수 결과에 보면 근데 폭행을 해서 심장 파열돼 있잖아요. 그럼 심장 파열을 할 정도 어떤 폭행 자체는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살인이냐 상해치사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폭행을 가했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부위를 가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상황에서만 보면 골프채를 이용하거나 깨진 병을 이용했고 그 상해 정도가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졌고요. 그리고 심장까지 파열이 됐다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높다고 봐요. 일단 4시간 동안 여러 번 폭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부검이 정식 결과는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적어도 확정적으로 뭐 죽여야겠다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살인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한랭킹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